자, 오늘은 옹야편입니다. 재활. 이 옹야편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재활. 옹야는 가사 남면이로다. 공자 가라사대. 옹은 이제 염옹입니다. 염옹이고 자가 중궁이에요. 논에 많이 나오죠. 옹야는 가사 남면이로다. 이게 가사하면은 뭐 하게 할만하다 이런 얘기. 뭐 하게 할만하다. 사역동사죠. 남면 하게 할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남면이라는 게 뭘까? 남쪽을 향하는 거예요. 남쪽을 향한다는 건 뭡니까? 밝은 쪽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천자가 정사를 펼칠 적에 남쪽을 향해서 정사를 도모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는 밝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천자는 남면하고 신하는 북면하죠. 북향을 하죠. 예, 북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왜 주역에도 그런 말 나오죠. 성인이 남면이 청천하라고 했어요. 성인도 남면해서 그래서 천하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 봐요. 문득 왜 우리 불가에서 보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할 때 나무라는 게 뭡니까? 규의한다는 뜻이에요. 규의한다. 근데 그걸 음역을 하는데 남영남자를 썼어요. 남영남자, 없을 문자. 예? 그러면 왜 하필 남영남자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밝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귀의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귀의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남면이라는 말은 대개 천자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궁궐터를 보면은 대개 자좌 오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좌 오향.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면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여기 중옹이 염옹이 제왕의 도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남면하게 할 만하다 하는 얘기는 제왕의 도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염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 됨됨이를 짐작할 만하죠. 이 제왕의 도량은 어떻습니까? 세세한 거 따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지. 그죠? 예. 도량이 있겠죠. 도량. 너그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잔주에 보면은, 남면자는 인군 청치지우이다 얘기예요. 인군이 듣고 다스리는 그 자리를 말한다. 중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 홍, 간, 중 이렇게 그 인물 됨됨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은 뭡니까? 너그러울 관자예요. 너그럽다는 얘기예요. 홍자는 큰 홍자예요. 크다 이게요. 마음가짐이 도모하는 바가 크다. 그 다음에 간자는 예, 우리가 간략하다라고 했지만은 뭐 자질구레한 이런 데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것이고, 중은 진중한 사람이죠. 웬만한 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냥 같이 부안해동하지는 않고, 과묵하고 이렇게 한 사람. 그래서 인군의 그 도량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궁이 그 바로 이제 여기 옹이 바로 중궁이에요. 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 자상, 백,
자자한데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재활 가야 간이니라. 가한 것이 야자가 이게 어떤 문구 뒤에 딱 붙여 중간 정도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떤 강조하는 그런 뜻이에요. 강조하는. 가한 것이 간략하다 이네. 간략하다. 이 사람이 뭐 번잡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대범하다. 또 행동하는데 또 간략하다 하는 얘기는 심플하다. 심플하다. 그렇지. 그것도 영어가 더 나올 수도 있어. 때로는 이게. 그래요. 근데 이 자상백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장자의 글에서도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꽤나 좀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인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은 잔주에 장주 소칭 자상호자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자상백자라고 했는데 장자에는 자상호라고 이렇게 인물이 등장해요. 동일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중궁활.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번거롭지 않은 사람이다. 공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중궁이 또 묻는 거예요. 중궁활 거경이 행간하야 이림 기민이면 불력 가호이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의 태간호이까. 그러니까 이제 중궁이 이 자상백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경이 행간하야. 거경은 뭡니까? 그냥 공경함에 거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게 공경이라는 말 자주 등장합니다. 이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역에도 보면은 경이직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경이직내라는 말이 있어요. 경으로서 내 마음 속을 갖다가 마음 안을 곧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중지군교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지군교회.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말은 그저 남한테 무슨 뭐 공경하고 이런 뜻보다도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면을 밝히는 뜻이에요. 이 경이라는 말. 우리 유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용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경하면은 물론 이게 내면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이라는 글자는 내면과 외면을 다 망라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우리 이 불가에서는 보통 이 경이라는 글자를 불가에서는 선이라는 용어를 써요. 참선 이렇게 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유학에서는 이 선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경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대개 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구도를 통해서 어떤 깨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마 그때 당시에 선이라는 개념은 그냥 내면을 밝히고자 하는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만 이렇게 쓰이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유가에서 말하는 이 경이라는 글자는 안으로도 밝히고 밖으로도 밝히는, 어른을 보면 공경하는 거 이것도 다 경이에요. 그죠? 내면을 밝히는 것도 경이고, 그러나 대개는 내면을 중심으로 경이라는 글자는 치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에 거하면서 행간하야, 간략함을 행하야, 행동,
내면은 그저 경으로서 늘 조심하고 삼가하고 내 안을 바르게 밝게 이렇게 갖추려고 하지만 밖으로 행하는 데에는 간략하게 행한다는 얘기예요. 번거롭지 않게 예의에 맞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경이 행간하야 임기민이면 그 백성들에게 임하이면 임한다 다다른다 이런 얘기죠. 임하면 불력가호이까 그러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근데 여기다 뒷글에다가 또 뭘 썼냐면은 거간이 행간이면 밖으로 행할 적에는 간략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준엄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이고 뭐 편리한 게 좋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간이 행간 거경이 행간은 괜찮은데 거간이 행간 간략함에 거해서 간략하게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에 태간호이까 여기 큰 대자를 옛날에는 태라고 읽었어요. 본래 음이 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도 본래 읽을 적에는 태학이라고 읽었죠. 태학. 근데 주자가 이 태학을 대학 큰 대자로 대로 읽게 한 것 이유는 뭐냐면 이때의 대는 대인의 뜻으로 해서 읽어라. 그래서 태학이 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곧 너무 여기 태자는 콩태자이면서 시초의 뜻도 되지만 요때 태자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너무 간략함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경이 행간은 내면을 밝히고 하지만 밖으로 행할 적에는 번잡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금정 말씀대로 심플해야 된다. 그런데 내면과 외면을 다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심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단순. 단순은 그래도 본인은 괜찮은데.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은 주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가어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어. 가어에 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백자 불의관 이차한데 요 자상백자가 불의관 의관을 정제하지 않고 그냥 처했다는 얘기예요. 공자가 딱 왔는데 공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아이 뭐 간단한 게 좋지 심플한 게 좋지 해가지고 그냥 의관도 이렇게 그냥 정제하지 않고 손님을 맞이하면 손님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옷도 갖추고 이렇게 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파자마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집에서 그냥 입는 그건 입고 손님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모양이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께서 기기 욕동 인도 무마라 부자께서 이 기자는 꾸짖을 기자 기롱할 기자예요. 이 기자가 기 욕동인도 욕동인도가 뭐냐면 사람의 도리가 인도지요. 사람의 도리를 우마하면은 뭐냐면 이게 어주사자가 뭐뭐애라는 뜻도 있지만은 비교의 뜻도 돼요. 뭐뭐와 같이 이렇게 그런 뜻도 됩니다. 사람의 도리를 우마와 같이 함께 하고자 우마와 같이 함께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공자가 꾸짖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어느 정도 옷도 좀 이렇게 좀 추스리고
그렇게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그냥 간략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거간이 행간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활 옹지연이 연하다. 옹지연이 연하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사람 뭐 소탈하다. 뭐 심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궁이 아니 사람이 거경이 행간하면은 거경이 행간해가지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한테 임하는 건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간이 행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렇게 이거 왜 심플한 소리가 자꾸 나오네 이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게 적절한 표현 같아 그게 그냥. 소박하다. 예? 소박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하여튼 번잡하지 않다.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예를 갖춘 그런 모습도 해요. 어떤 데는 또 그렇게도 쓰여요. 근데 여기는 내면과 외면, 군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준엄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남을 대하는 데에는 번잡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경이 행간해야 되는데 거간이 행간을 이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한 사람이다.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것도 비판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공자께서 옹지연이 연하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2장. 애공이 문 군자 수구의 호학인이 있고 애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 수구의 호학인이 있고 누구 숙자지요? 누가 호학합니까? 이렇게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라고 애공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대왈 공자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유 안회자 호학하야. 내 제자가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회라고 하는 자가 호학하야 배우기를 좋아하야. 불천노하이며 불의과 하더니 불행 단명사의라. 불천노 옮길 천자에 노할 노자예요. 이게 썩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 사람한테 뺨 맞고 저 사람한테 가서 분풀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안자는 그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안자는 여기서 뺨을 맞았어도 여기서 좋은 일 있으면 웃고 해야지. 그 뺨 맞은 것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불천노의 뜻이고 불리과는 뭐냐? 부의자지요. 부의자. 과자는 허물과자입니다. 허물은 실수를 말하는 거죠. 실수를 2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실수를 2번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 말은 쉽지만 사실 참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네. 이거를 쌩한테 배우고 전에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차로 가다가 한번 그러니까 사고 유발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아주 유혹이 맨날 오다 보면 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빙 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자. 그래. 그렇지. 이게 학문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꾸 이런 글들을 읽고 가슴에 담아두고 생활 속에서 자꾸 쓸 수 있도록 거기서 학문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풍부한데 이걸 생활 속에 적용을 못하면은
그거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 안자라고 하는 분이 공자와 대략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요. 30살 정도. 모르겠네요. 아마 공자의 어머님이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안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자하고 어떤 인척 관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안자의 아버지도 공자의 제자입니다. 안자의 아버지도 공자의 제자예요. 그 부자지간이 다 공자에게 배운 거예요. 증자도 마찬가지예요. 증자도 부자지간이 다 공자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특별하게 어떤 공자의 모친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성씨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이 논어에서 볼 적에 이 안자는 그야말로 되게 안빈낙도한 사람, 네? 안빈낙도,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이렇게 구했던 사람. 우리는 그래서 안빈낙도라는 말을 쓰죠.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그렇다 해서 가난을 편안히 여겼다고 해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죠? 때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냥 그 처한 자리를 편안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낙도는 도를 즐겼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속에서도 도를 즐겼다. 참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왜 우리 이제 극기복례라는 말, 안연이 인을 물었을 적에 극기복례 우인이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극기복례라는 말, 이게 안자를 통해서 공자가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자가 돌아가시기 아마 1년인지 2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2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년 정도. 2년. 어떤지는 모르겠네. 아드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공자의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자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들 가신 것보다 더 슬퍼하셨죠. 네? 아들 가는 것보다 더 슬퍼하셨죠. 그렇죠. 하늘이 나를 망쳤다고 막 그냥 땅을 두드리면서 통곡을 하셨죠. 그런데 정작 안자가 돌아왔을 적에 장사 치료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자의 아버지가 알로라고 하는 분이 길로자 써요. 그분이 공자의 수레를 팔아가지고서라도 안자의 그 관을 갖다가 마련하려고 저 공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제 아들이 죽었는데 돈이 없어서 장사를 치르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수레가 있으니까 요거 팔아가지고 제 아들 관광을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아니, 물은 게 아니라 청한 거지. 그랬더니 공자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이 죽었을 적에도 내가 그렇게 안 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참 제자로서 사랑하지만은 내 아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내 제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어떤가요? 야박한 건가요? 수레를 타고 도를 치러 다녀야 되는데 그 수레 없으면 못 다시 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옛날에는 이 예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럼 예라는 건 뭐냐?
자친친이 우위대요. 친한 이로부터 친이에서 점점 해서 그 등급을 낮춰나갈 줄 아는 거. 이것도 이해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보다도 이웃 노인을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야 뭐 저기 짐승한테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똑같이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차등을 둘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천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내 저기 뭐야 이웃 노인 등도 밀어주고 가면서 우리 아버지 등은 안 밀어주는 것은 뭐이고? 그걸 그런 자를 패례자다라고 하잖아요. 패덕자. 어긋날 패자예요. 어긋날 패자. 패덕자라는 거.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예전에 저도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어디 가다 보면은 아버지 산소보다도 할아버지 산소가 더 자주 다녔어요. 예? 틈만 나면 산소를 가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 가서 있으면 이제 풀도 뜯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야, 내가 이거 할아버지 산소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서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짐짓 아버지 산소를 더 많이 찾아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안자가 지금 여기 보면 잔주에 보면은 단명자는 안자 32졸자라고 했어요. 32세에 졸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32세에 졸했다면은. 예수는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 33? 네, 33. 그렇죠. 안자는 32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공자가 돌아가시기 2년 전이면은, 공자가 만 72세에 돌아가셨어요? 만 7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30살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그 30살이 적다고는 어디에 돼 있는? 그 이제 저 중리 열전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29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때 연세가 그러면 이제 공자님이 62세셨겠죠? 네? 62세. 아니에요. 되게 공자 잡고 하시기 뭐 1년, 2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자가 죽은 네. 때가 네. 10년 차이가 나네. 뭐 그런 살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네? 기억에 오리. 글쎄. 예. 자, 근데 금야정무하니 지금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내 제자가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문 호학자연이다. 배움을 좋아하는 자 난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 다른 제자들이 들었으면 이거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거. 다른 제자한테 들었으면은. 근데 선생님 예. 여기 왜 현토 하더니로 불을 했어요? 불이 과하더니. 하였더니 예. 참 이렇게 공부를 좋아했다는 얘기 배우기를. 그 소리는 나는데요. 예. 했더니 그렇게 하더니 일찍 죽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리는 자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에 부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리에 맞게 행할 줄도 알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장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도 있고
장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더니 불천노하고 부리고 하더니 일찍 갔다 그러면 속의 마음이 표현 못해가지고 화병이 들었나. 그런 것은 안자를 갖다가 평화하는 거지 지금.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도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왜 도를 행할까? 생이요. 생하는 이치예요. 오래 살기 위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도를 행하는 거예요. 억지로 도를 행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는 게 뭐예요? 일용 사물지간의 당행길이라고 했잖아요.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이치, 그 길, 그렇잖아요. 마땅히 사람으로서 마땅히 갈 수만 있다면, 마땅히 행할 수만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곤궁함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에? 그렇잖아요. 남을 해치지도 않기 때문에 남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도학이 충만한 사람은 그럴 거다는 얘기예요. 장수할 수밖에 없죠. 모두에게 다 마땅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데 안자가 뭐 하여튼 공자의 제자 중에 안자가 뭐 제일 수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학에서 벗어나서 살지를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명했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 안자가 그 공자한테 얼마나 수학을 했는지 나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했죠. 10년 이상 됐는데. 오래됐죠. 그럼 저기 뭐야 공자가 저기 주유 열국 하실 적에 그때도 따라가고 그랬는데요. 뭐 10대나 20대 초반. 아이 뭐 어려서부터 바로 가까운 이웃에 살았어요. 공자가 3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공자가. 그래서 안징제 여사의 그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거기 가서 주로 사셨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곡부에 가시면은 그 공부가 그 집을 가면 곧 바로 뒤가 안씨들 사는 거리예요. 안자고리가 있어요. 가까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공부하고 그 아들 안자도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아마 제일 오래 공부했는지도 모르죠. 뭐. 물론 나이 차이 물론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배우는 자,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 나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잔주에 보면 그 말 나옵니다. 위에서 5번째, 여기 5번째 보면은 호괄. 대개 우리 공자의 제자 중에 신통유계자. 예, 우리 신통유계자 할 때 예자가 풀초에다가, 예. 이 문육자 썼어요. 여기 육지할 때 쓰는 육자죠, 이게. 예? 흑토자에다가 8팔자에 흑토자 쓰고. 여기다가 좌우방 쓰면 육지할 때 쓰는 육자 아니면 묻육, 땅 육자예요. 여기다가 요렇게 쓰면은 요건 사실 둥글 환자인데, 여기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에다가 이 을자 쓴 거예요. 을자. 이거 뭐냐면 사람이 구부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을이 구부리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을자가. 사람이 구부리에 있는 거야. 몸을 굽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초목을 가꾸는 거예요. 이 심는 모습이야. 초목을 심는 모습. 심고 가꾸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심을 예자예요, 사실은. 여기다가 더 구름문자 쓴 것 뿐이에요. 구름문자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계속 초목을 가꾸고 기르고 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재주라는 게 뭡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특별한 능력. 그 능력은
물론 천부적으로 이렇게 뭐 남들보다 뛰어난 그 능력을 갖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 육례라는 게 뭐예요? 시, 서, 예, 악, 서, 수. 이 6가지 아니에요? 육례. 예. 이 6가지를 달통한 자가 공자 제자 중에, 예? 이 6가지를 달통한 자가 72인이었다는 얘기예요. 72인. 근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뭔가 어떤 생활하기 위해서 익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학문의 본질은 뭐냐면 말하자면 도덕을 추구하고,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어떤 이런 재주 같은 거 이런 거 익히는 것보다도 어떤 심성을 논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본래는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이 배움을 통해서 어떤 출세도 하고 어떤 명성도 얻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구했겠지만은 안자는 성인의 학을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서 배움을 좋아했다 안 했다 하는 뜻을 공자는 성인의 학을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 갖고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독 안자는 그렇게 성인의 도를 추구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자화 시어제러니 염자 우이 기모 청속한데 재활 여지 부하라 청익한데 왈 여지 유하라 하여신을 염자 여지 속 오병한데 여기 이제 자화는 지난번에 왜 공서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공서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서적은 외교에 아주 능한 사람, 예학에 능하고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지난번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 공서적이 시어제러니 이게 불일사자 뭐 사신할 때 이 사자인데 이게 어떤 공식적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뭔 일을 하고, 에? 그럴 적에는 사신의 뜻으로 사라고 읽지만, 또는 뭐 어떤 이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역, 뭐 이런 얘기도 쓰죠. 그런데 요게 어떤 누구를 대신해서 심부름을 간다든가 할 적에는 시라고 읽어요. 시. 예, 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 시어제다라고 한 겁니다. 공자가 아마 공자의 어떤 부탁으로 아마 제 나라에 심부름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어제러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길을 가니까 염자는 여기 염유예요. 염유. 우리 여기 공자 제자 중에 염씨가 3사람 있어요. 염씨가. 아까 저기 염옹도 있고, 아까 저 중궁, 가사 남면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중궁도 있고, 또 여기 염유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염배구라고 이제 이 사람은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있어요. 여하튼 이 공서적이 제 나라에 심부름을 갔더니 그러니까 염자가 우이 기모 여기 기모는 누구예요? 공서적의 어머니. 아니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심부름을 가니까 오랫동안 부모를 봉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하여 하우이자 어머니를 위하여 청속한데 여기 속은 조속자죠. 곡식을 그냥 총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속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곡식을 청한데, 아이고 선생님, 우리 저기 뭐야, 자화가 이렇게 심부름을 멀리 떠나는데 저기 어머니를 위해서 좀 곡식 좀 주시지요. 하니까 재활 여지 부하라. 여자는 줄 여자예요. 지자는 뭐 지칭대명사지요. 인칭대명사. 그에게 그러면 부를 줘라 이거예요. 부. 여기서 말하는 부는 뭐냐면, 부는 육두사승이라고 했어요. 육두사승. 요건 뭐냐면, 두는 말두자죠. 여섯말 넉돼. 그죠? 여섯말 넉돼예요. 그러니까 염유가 청익한데, 에이 선생님 그 왜 째째하게 그러세요. 더 주시지. 이렇게 청익한데 더 줄 것을 청한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왈 여지 유하라. 여기 유는 또 뭐냐? 유는 여기 보면은 16두요. 16말. 그러니까 6말보다도 뭐 2배, 3배 가까운, 이제 그걸 갖다가, 그래, 그러면 뭐 더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염유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 멀리 외국에 지금 심부름을 가는데, 겨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좁게 생각을 하실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염자가 나중에 더 청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독단적으로 염자 여지 속 오병한데, 염자가 그에게 속 곡식 오병, 여기 탈병자지만 이 병자를 보면은 어떻게 뭐예요? 병은 16곡이라 했죠. 여기 곡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마 대개 한섬이라는 그런 용량 단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6가마. 16가마를 그냥 아예 얹혀가지고 그냥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재활 적지의 야에, 이제 뭐 최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지 야에 성 비마하이며 의 경구하니 오문지야 호니 군자는 주구비요 불계부라 호라. 공자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공서적, 여기 적은 사람 이름이죠. 적이 제나라의 갈적자예요. 제나라의 갈적에 딱 보니까 성 비마하며 아주 살찐 말을 탔더라 이런 얘기예요. 집안이 가난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찐 말을 탔으면 의 경구하니 갓옷구자죠. 가벼운 옷. 이건 뭐냐면 벼슬 할 때 이 관청에 드나드는 이 관복, 그 위에 걸치는 옷이에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근데 가벼운 옷이니까 아마 저기 뭐야 좋겠지요. 아마 비싼 옷이겠죠. 아마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벼운 옷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이 공서적이 무슨 뭐 집안이 궁핍하지가 않다. 그러니 오 문지야 호니, 내가 참 사람 이렇게 들어보면은 군자는 주급이요. 주자가 여기 구휼할 주자예요. 구휼할 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이게 주자가 두루주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구휼할 주자예요. 덮을명자에 이때는 제방변에다가 입구자를 이렇게 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급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쥐야 되지만, 이 공서적은 가난하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계부라, 그 부유한 자를, 계자는 뭡니까? 계속 이어주는 것이죠. 계속 이어주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노라. 나는 그렇게 들었노라. 그래서 그런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사람 봐가면서 야속하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공자께서 변명이신지 아니면 제자를 나무라신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다음에 원사 우이지 재런이 여지 속 900여신을 사한데 재활 무하야 이여이 인니 향당 혼저.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원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원헌 공자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아주 안자와 같이 참으로 안빈낙도 아주 청렴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자가 노나라 사구벼슬을 했을 때예요. 사구, 대사구까지 됐었는데 이 대사구라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이 정도 벼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때에 여기 원헌이 공자의 말하자면 가신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집사라고 해야 되나? 가신이 됐다. 그때에 그러니까 원사가 공자의 그 어떤 가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여지 속 900이 여신을 그에게 곡식 900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사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라고 이제 사양한데 사양을 했어요. 아까 공서적하고는 좀 다르죠. 어찌 보면은 오해도 할 만도 해요. 공자 가신이니까 많이 주고 심부름을 이렇게 조금 줬다고 오해할 만도 한 거예요. 900이면은 네. 902예요? 이게 여기서는 자세하게 그 양을 갖다가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여기도 그래 잔주에도 그렇게 나와요. 900은 불언 기량하니 불가고라. 그 양을 말하지 않았으니 지금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많다고 생각하니까 원사가 사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무하야 무하라 이런 얘기예요. 너 사양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무하야 여기 써 있자는 사실 그럼으로써 사양하지 말고 여기 사양하지 말고라고 하는 그게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써 있자가 원못으로 써 이렇게 나와요. 무하야.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은 여기에 갈치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요것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하지 말고서 이렇게 사양하지 말고서 이렇게 여는 이제 줄여자죠. 줄여자. 너희자. 인니는 뭡니까? 이웃인자죠. 이웃인 마을리자. 이웃과 마을 그리고 향당. 그 향당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런 얘기요. 너 먹고 남은 게 있으면은 저축하지 말고 거기 네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좀 더 넓혀서 마을 사람 더 넓히면 향당 사람들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마 여기 얘기 이제 잔주를 들어보면은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청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왜 갑부로 왜 이름난 공자 제자 중에 이름난 사람이 누굽니까? 자장이라고 하는 참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공이 아주 겁으로 장사에 아주 그냥 크게 성공했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딱 가니까 여기 원헌이
원사가 아주 가난하게 막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곤궁하게.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서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장을 보면은 이 병병자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가난이 궁하다 보니까 병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가난빈자와 가난빈자와 병자를 논해서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은 가난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대가 나보고 지금 병병자를 썼는데, 예? 이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를 배우고서 도를 행하지 않는 자를 보고 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 병든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글을 보면은 학도이불능행 도를 배웠으면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를 배웠으면서 행하지를 않는 자를 병이라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는 하지만 나는 병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병자는 아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하여튼 이 우리 논어책 속에서 청빈한 자로서 대개 안자와 여기 원헌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보통 이렇게 꼽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